안녕하십니까. 2020년 4월 4일 새벽 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이제 총선이 뭐 한 열흘 남짓 남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판세 분석이라는 것을 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판세 분석 정말 믿어도 될까요? 저도 현장 기자를 할 때 판세 분석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. 근데 판세를 분석할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제 지역구가 253개인데 253개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다 여론조사를 해서 판세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그나마 뭐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, 그나마 우리가 그러면 뭐 뭘 믿겠습니까? 선거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여론조사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적이 있고, 그래서 이제 판세 분석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, 그리고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는 경향이 있는데,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방은 괜찮습니다.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갑과 을, 병 뭐 이렇게 있는데, 거기 가서 이거 뭐 휴대전화로 이거 주소지를 뭐 검색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런 점이 이제 그 총선 여론조사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. 과거에도 그랬고, 이번에도 아마 총선 여론조사는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다.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,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다 못 믿겠다. 그럼 여론조사 말고 뭘 믿을 것이냐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나마 우리가 객관적인 준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다.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, 그러면 각 당의 판세 분석, 그래서 뭐 민주당 몇 석, 뭐 민주당 뭐 170석,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군요. 이런 걸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유, 여론조사는 믿되 그 특정 여론조사는 또 믿어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약간 그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. 수도권에서 기존 의석보다,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 5 내지 10석이 많은 87 내지 92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수도권이 121석인데 그럼 뭐 거의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전국적으로 145석을 확보하고, 영남은 작년 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가 연말 연초에 많이 빠졌다.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좀 좋아진 것을 감지하고 있다. 지난 총선만큼 방어하는 것이 목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 145석 충분히 가능하죠. 충분히. 더군다나 만약에 열린민주당, 정의당 1+4, 1+4 이것까지 다 합치면 뭐 거의 170석 되는 거죠. 이렇게 이 상황이 된다면. 그 다음에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4년 전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일당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. 요즘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민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. 그러면서 뭐 일당은 미래통합당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뭐 몇 석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당 주변에서는 뭐 130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.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, 그 다음에 홍승태 민생당 총선기획단장, 이 사람은 근거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 지지율을 10 내지 15%까지 끌어올리겠다. 호남에서 14석, 수도권에서 3석에서 5석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김용신 정의당 선거대책본부장. 정당 득표율을 20% 달성하겠다. 양당 대결 정치를 견제하는 정의당의 위상을 되찾겠다. 그러면서 지역구는 2석 이상 늘리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당 지지율 20%를 목표로 하고 있다. 제가 현장 기자 시절에 이런 각 정당이 판세 분석을 합치잖아요. 그러면 지금 그 국회의원 의석수
모두 합치면 300석입니다. 그런데 각 정당의 목표 의석을 합치잖아요. 그러면 400석 정도 됩니다. 그럼 100석 정도는 어디서 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판세 분석은 틀릴 수밖에 없다. 그럼 이 각 정당의 판세 분석은 이제 뭐 민생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데 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근영 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,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습니다. 여의도 연구소에서 ARS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대개 기반이 됩니다.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은 믿을만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추세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믿을만한 편이고, 그러나 이근영 씨가 하는 여기는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87 내지 92석을 확보하겠다? 글쎄, 우리도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이 그 정도로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확 쏠림 현상이 있고 뭐 그렇다 쳐도 이번에 과연 그럴 것이냐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.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민생당 같은 경우 호남에서 14석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민생당 출신으로 지금 호남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, 제가 보건대는 한 석 내지 두 석,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박주선 의원 정도. 근데 거기도 지금 다 2위입니다. 2위. 앞으로 11일간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때 뭐 무슨 민심이 요동을 쳐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, 현재대로라면 민생당은 호남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합니다.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. 근데 14석을 확보하겠다. 뭐 목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쳐도. 수도권, 민생당이 수도권에서 얻을 의석 하나도 없습니다. 정의당, 정당 득표율 20% 달성, 지역구 2석 이상. 제가 보기에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에서 2석을 20대에서 2석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상정 대표인데, 심상정 대표도 지금 2위 내지는 3위권입니다.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서 제가 보기에 2석 이상 들린다? 그 2석도 지키기 어렵고,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이 하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정당 득표율 20% 달성. 지금 정의당 여론조사 하면요, 정당 득표율에서 대략 많이 나오면 10%, 적게 나오면 6% 정도 나옵니다. 20% 달성?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미래한국당이 한 21%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,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해서 만든 더불어시민당이 20%나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18, 19 이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, 여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우당이죠. 여기가 한 10% 정도 나오고요. 정의당이 한 6, 7%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합치면 1+4 여기에서 거의 한 35% 이 정도를 가져가니까 사실 미래한국당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. 왜냐면 미래한국당은 정당이 사실은 1+4를 통해서 사실은 총선 후에 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지 알겠습니까? 개헌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, 그렇게. 근데 정의당이 20% 달성? 이건 불가능한 목표일 것이다. 제가 보기엔 많아야 10%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안철수 대표 정당 지지율 20%. 이거 이제 지역구를 공천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. 글쎄요, 여기도 20% 될까요?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정의당이나 정의당보다 조금 앞서는 정도입니다. 제가 보기에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도 대략 한 10%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,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. 그 다음에
제가 이 정당들의 판세 분석이라는 게 왜 믿을 수 없느냐는 결정적인 근거가 이런 겁니다. 4년 전에 한번 보시면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, 경기, 인천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서 5,000표 이하로 당락이 바뀐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? 제가 그래서 세봤습니다. 서울이 선거가 그 당시에 49개. 근데 이 중에서 17개가 5,000표 이하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인천이 13개인데 13개 중에서 3개가 5,000표 이하고, 경기도가 60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서 15개가 5,000표 이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론조사를 해도 오차 범위 내에 있다. 그래서 이런데, 아니, 여론조사를 해서도 그 당락,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할지를 맞추질 못하는 상황인데, 지금 각 당이 판세 분석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. 여론조사 자체도 들쭉날쭉입니다. 뭐 이기는 곳, 지는 곳. 예를 들어서 서울 광진을 같은 경우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고,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. 그럼 뭘 믿고 누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어떤 걸 믿고, 어떤 걸 믿고.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고요. 그 다음에 과거에도 이 여론조사가 틀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진짜 큰 선거일수록 많이 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총선에서 특히 틀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. 그에 관해서 뭐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밖에 없는 것 아니냐. 뭘 근거로? 뭐 유튜버들 가운데 뭐 거리의 민심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.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. 제가 왜 헛소리라고 단언하느냐? 거리에 나가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서 본인이 1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그 100명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. 그래도 여론조사는 100%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학에 근접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 여론조사다.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준거 기준, 그것 중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여론조사밖에 없다. 그것도 100%는 아니다. 이런 말씀은 제가 늘 드려왔죠. 그래서 여론조사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여론조사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,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뭐 각 정당 판세 분석 뭐 이런 걸 하지만 이건 뭐 전체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고요. 그렇지만 아마도 뭐 이제 11일 남았습니다. 오늘로 11일 뒤면 판단이 되겠죠. 근데 제가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번에도 여론조사는 크게 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여론조사 기관 이제 그 뭐 대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미래통합당 나오는 현재의 지지율에 5%포인트 정도를 더하면 그러면 아마 여론하고 비슷할걸요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그것도 각 기관 대표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현재 5%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저는 월간조선이 사실은 저한테 그런 취재를 했을 때 제가 140석 내지 145석 정도로 미래통합당이 일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? 여러 개를 다 분석해서 물론 영남에서 거의 싹쓸이 한다. 그런 전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건 아마 TK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부산, 울산, 경남이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듯 싶은데 그래도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. 제가 이제 그 지역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140 내지 145석 정도를 얻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당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구체적인 결과는 뭐 제가 무슨 점치는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총선 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. 일단은
각 정당의 판세 분석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라,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